자, 저희가 일단은 간단하게 이거를 UI를 좀 만들어 놓고요. UI를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거가 적용이 되는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음, 페이지스 밑에다가요. 여기 이제 페이지스 밑에다가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 fees라는 이름의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론트엔드 쪽이니까 리액트 클래스대로 만들 건데, 저희가 이제 이 피드 쪽에서는 뭐 굉장히 추가적으로 이것저것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함수형 컴포넌트가 아니고 리액트의 컴포넌트를 이렇게 확장한 형태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요. 익스포트 디폴트 피즈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고, 자, 렌더 하나 해가지고 여기 이제 렌더는 일단 비어있는 거 하나만 이렇게 리턴하도록 만들어 놓고, 네,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 그냥 정말 지금은 뭐 이름이고 뭐고 아무것도 상관없이, 아무것도 다 없이 그냥 어 작성 시간, 그리고 입력한 텍스트 작성 시간 두 개만 딱 두 개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표시가 이제 UL 태그로 해가지고 LI 태그인데, 이제 뭐 내용만 대강 구성을 해보죠. 내용만 대강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P 태그로 해서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P 태그인데 그 안에 스몰 태그로 조금 한번 감싸서 좀 작게 해가지고 뭐 2019년 9월 22일 뭐 15시 50분 00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구성을 한번 잡아놓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좀 반복되는 처리를 좀 해 놓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밑에다가 이제 입력하는 폼을 좀 위쪽에 둘까요? 위쪽에다가 폼 하나를 이렇게 둘 준비를 좀 해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타입이 텍스트인 인풋 하나랑, 그리고 버튼 하나 해서 전송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 하나, 뭐 스타일 시트는 나중에 넣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순수하게 HTML만 좀 넣어가지고 백엔드랑 통신하는 거 테스트 정도까지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전송하는 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이제 목록만 표시하는 걸로 하고 싶고, 전송하는 거는 컴포넌트로 좀 나눠 놓는 게 작업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자, 제가 컴포넌트 밑에다가 feed 폼이라는 이름의 JS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이 피드 폼은 그냥, 잠깐만요. 이름을 클래스 이름하고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대소문자를 이렇게 feed form이라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feed form은 함수형 컴포넌트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export default 해서, 자, 기본 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return 해가지고 아까 만들었던 거 그대로 복사해 올게요. 자, 이렇게. 자, 한 2주 만에 하셔가지고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구조를 그렇게 복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feed form을 이제 불러오는데, 현재 디렉토리 하나 위에 컴포넌트 안에 있는 feed form이죠.
이렇게 불러와서 여기 안에다가 feed form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 확인해 보면은 로컬호스트 3000에 fees라는 페이지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위에 입력하는 폼과 밑에 표시되는 내용과 그 밑에 이런 시간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구성하는 거 조금만 바꿔서 p 태그 하나 아닌데 스몰을 이렇게 안쪽에다가 줄바꿈 태그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도록 구성을 좀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불러오는 내용은 이쪽 피드 쪽에다가 할 거고 작성하는 내용은 이쪽에다 할 거고 좀 분리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틀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이거 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틀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바꾸셔도 되고 뭐 어떻게 만드시든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전송을 할 때에 저희가 파이어베이스 쪽 직접 하도록 이제 만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API 쪽을 통해 가지고 저 파이어베이스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파이어베이스를 쓰지 않고 다른 뭐 MySQL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쓰게 되면은 결국은 비슷한 형태로 API를 거쳐가지고 송신을 해야 된다는 점이랑요. 그리고 실제 파이어베이스를 이용을 하더라도 보통 읽는 거는 이제 읽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되는 그 스냅샷 이벤트를 받기 위해서 읽기 전용으로 열어놓고 읽는 거는 써요. 근데 이제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API 통해 가지고 그 파이어베이스 어드민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이 많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읽는 부분은 몰라도 쓰는 부분들은 나중에 실제 파이어베이스를 쓰든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쓰든 API를 통신해 가지고 하시는 형태로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용하실 형태랑 최대한 비슷하게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것들 몇 가지 추가를 할 건데요. 일단 엑시오스라는 그 AJAX 통신을 할 때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엑시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사용을 할 거고요. 모멘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일단은 모멘트를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실제 이게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이제 모멘트는 용량이 좀 큰 편이에요. 모멘트는 용량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최종적으로 배포를 할 때 이제 초기 배포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점점 용량이 늘어나 가지고 아 이거 용량을 좀 줄여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되면은 보통 1순위로 제일 먼저 잘려 나가는 게 모멘트 JS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아무튼 뭐 대체를 하는 목적으로 있는 것이고 일단은 모멘트 JS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시간이라든가 그런 거 핸들링하는 방법을 좀 해놓고 나중에 이제 대체하는 것들은 그때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모멘트 JS가 뭐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표준적인 걸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모멘트 JS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용을 해가지고 하고 한 가지 더 언더스코어 총 이렇게 세 가지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엑시오스 모멘트 언더스코어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제가 얀 애드인데 앞에 애드를 빼먹었어요. 자, 얀 애드에서 엑시오스 모멘트 언더스코어 이렇게 세 가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실제 저희가 아직 API를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API를 만들진 않았고 상세한 내용을 아직 기술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 서버 JS에다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만 좀 짜볼게요. 계획만 좀 짜보자면은 자 저희가 지금 API라는 프리픽스를 해가지고 이것들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먼저 작성하는 거랑 읽어오는 거 그 기본적으로 한 쌍이 구성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자 API에서도 이 fees라는 이름으로 get인 애들이 하나가 있게 될 거고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컨텍스트의 바디에 이제 뭔가 목록 형태로 피드는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 목록 형태로 가지고 와지는 이런 API가 하나, 그러니까 읽어오는 API가 하나. 그런 다음에 자, 이 fees라는 이름으로 자, 포스트 이거를 쓰는 API 하나 이렇게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바디에는 아마 뭐 오브젝트 같은 형태로 무언가가 들어가게 될 텐데 일단 이거는 그냥 일단 이 정도로 이제 API를 이런 것을 쓸 것이다 라고 구상만 해놓고 내용은 이따가 채울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실제 작성을 하는 쪽 이쪽에서는 여기에 자, submit이라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든다고 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버튼 눌렀을 때 submit을 실행을 하게 되겠죠. 버튼 눌렀을 때 이 submit을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될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 미리 Axios 로드를 좀 해 놓아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모멘트는 여기서 로드 안 할 겁니다. Axios만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 텍스트를 다루기 위해서 여기에 컨텐트 그리고 set content라는 자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value에다가는 컨텐트를 넣고 그런 다음에 onChange 안에서는 set content 이용해 가지고 이 텍스트 업데이트해서 넣고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입력한 것들이 여기서 이제 입력한 값들이 제가 저 텍스트 저렇게 네. 맞죠? 제가 이거를 리액트 네이티브랑 헷갈려서 자, 텍스트 온체인지 이벤트니까 이벤트 객체 받아가지고 그 안에 밸류를 이렇게 넣는 형태로 온체인지는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 이제 이 수정하는 입력하는 부분까지는 다 됐고 입력한 내용들은 전부 이 스테이트 안에 저장이 돼 있을 것이니까 이 서브밋 해가지고 보내는 부분에서는 실제 API 호출만 일어나면은 되게 됩니다. API 호출 같은 경우에는 자, 엑시오스 같은 경우에 엑시오스에서는 자, 이게 요청이 게시든 포스트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엑시오스에 이제 여기 게시면은 get, 포스트면 포스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주소가 API의 fees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값을 보낼 것이냐는 이 뒤에 오브젝트 형태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밖에다가 이제 굳이 만든다면은 파람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파람즈에 컨텐트 해가지고 뭐 저 위에 있는 컨텐트를 넣는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 축약식으로 여기 컨텐트만 이렇게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완료는 이제 이렇게 자, 프로미스 패턴으로 이제 이 then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완료가 되었으면은 완료에 대한 어떤 뭐 결과는 굳이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하려면은 여기에서 이제 리스폰스를 받아서 리스폰스에 있는 뭐 데이터를 참조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겠지만 지금은 완료가 됐다는 사실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 없이 그냥 then을 이벤트로만 받고 이게 에러가 날 수도 있죠. 에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에러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가지고 콘솔의 로그에 찍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사람들한테도 뭔가 안내 메시지가 나가긴 나가야 되니까
얼럿에서 이제 에러에서 온 메시지 정도만 출력하는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뭐 이것 여기에서도 이제 여기에서도 완료되었습니다라고 얼럿 정도만 찍었다가 이따가 조금 변경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만 만들어 놓고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하고 자, 입력을 하고 나서 실제 API 통신을 하면은 여기서 바로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 API 피즈에다가 요청은 보낸 거죠, 이쪽에. 지금 근데 이제 저희가 별로 처리한 게 없잖아요. 그냥 바로 리턴, 이 바디가 리턴이 되도록 한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완료가 됐다고 나왔는데, 자, 이럴 때는 여기 네트워크 패널을 열어서 실제로 통신이 일어났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송을 눌러 보면은 실제로 자, 로컬호스트의 3000에 API의 피즈에다가 요청이 갔고, 자, 리스폰스는 우리가 빈 오브젝트 리턴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빈 오브젝트만 이렇게 리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서버 안에서 이제 API 만들고 프론트에서 백엔드로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고 한 번의 사이클은 성공을 했어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들을 계속 확장만 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아서 하게 됐는데, 자, 여기 이제 로그를 찍어서 보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기왕에 오브젝트가 좀 비어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자, 컨텐트라는 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컨텐트라는 상수를 선언을 해서 자, 이 컨텍스트의 리퀘스트의 바디 안쪽에 컨텐트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요청을 한 이 컨텐트라는 거는 이 컨텍스트 안쪽에 리퀘스트의 바디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텐트를 받은 다음에 여기에 실제 컨텐트를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자, 서버가 다시 돌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용 입력하고, 자, 네트워크 지금 리턴된 거 네트워크 안쪽에 있을 테니까 네트워크 패널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하고 피드 안쪽에서 보면은 입력했던 값이 이런 식으로 찍혀서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프론트에서 API 쪽 요청을 할 때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포스트에서 처리를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제 프론트 쪽에서 데이터를 넘겨줬죠. 컨텐트를 넘겨줬으면은 그거를 데이터베이스 쪽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파이어베이스의 파이어스토어 안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파이어스토어라고 위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파이어베이스 앱 안쪽에 파이어스토어라고 이렇게 함수 형태로 들어있는 거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짧게 그냥 db라고만 이름을 지어 가지고 써보도록 할게요. 파이어스토어를 매번 뭐 코드 어시스트가 나오니까 파이어스토어라고 다 쓰시는 것도 뭐 그렇게 쓰는데 많이 불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자, 모멘트, 이거는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니까 이런 식으로 모멘트 해가지고 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프론트에서 이제 넘겨받은 리액트 쪽에서 넘겨받은 값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현재 시간은 이렇게 모멘트를 그냥 실행만 해주면 현재 시간에 대한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new date 하는 객체와 똑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 new date 하는 거랑 똑같지는 않죠. 모멘트로 한번 감싸져 있으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형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연, 월, 일, 시, 분, 초 형태가 아니라 타임존이나 뭐 기타 등등의 값들이 조금 더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YYYMM DD HHMMSS 이렇게 해가지고 연, 월, 일, 시, 분, 초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자, 아무튼 지금 파이어베이스에 데이터 저장하는 거를 하려다가 이게 좀 많이 오게 됐는데, 자, 파이어베이스에 데이터 저장을 하는 거는요. 자, 데이터베이스 안에, 자, 이 파이어베이스 안에, 파이어베이스 이 DB 쪽 화면에서도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자, 컬렉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컬렉션이 있고 그 안에 작은 단위로 도큐먼트가 있고, 그런데요, 이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모아놓는 그 데이터들의 모음, 이름 자체가 컬렉션이라는 게 이제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저장되는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도큐먼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파이어베이스에서는 뭐 꼭 파이어베이스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노에스큐엘들이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만, 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도큐먼트라고 부르고 그것들을 모아놓은 거를 컬렉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컬렉션을요. 자, 컬렉션을 이제 저희가 이름을 지금 다 feed라는 걸로 통일을 해서 쓰고 있으니 마찬가지로 여기도 feeds라는 이름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신규로 추가를 하는데, 신규로 추가하는 거를 이제 그 컨텐트는 위에서 받은 그 컨텐트 그대로 넣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자, created at 이라는 걸로 이제 작성 시간을 넣을 건데, 작성 시간에다가는 이 now를 이렇게 넣어 줄 겁니다. 애초에 created at이란 이름으로 생성을 했으면은 이것도 컨텐트랑 똑같이 넣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근데 이제 이렇게 따로 만든 이유는 뭐 저렇게 쓸 수도, 아무튼 여기 그 보통은 created at하고 updated at하고 이렇게 하나를 쌍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수정을 할 때는 이 update에서 이렇게 갱신을 시켜주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생성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거 자체는 자, 마찬가지로 프로미스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then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이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 프로미스로 이제 then 처리를 하는 애들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await로 변환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고, 마침 컨텍스트, 아니 마침 코어 JS에서는 여기 이제 async 함수로 이걸 작성을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await를 써가지고 간단하게 편하게 도큐먼트를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큐먼트를 바디에다가 출력을 하게끔 만들어 주면은 이 API의 역할은 전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차피 이거를 도큐먼트를 받아 가지고 도큐먼트에 대한 어떤 재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기 있는 이 도큐먼트를 전부 다 그냥 바로 바디에다가 await 해 가지고 넣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훨씬 좀 깔끔하게 코드를 짧게 깔끔하게 쓸 수도 있겠죠. 취향 차이가 좀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되는지. 자, 자동으로 시작이 되기는 하는데 조금 이제 재기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니까 시간을 좀 두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firebase 하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 썼나 본데요. 잠깐만요. 이 도큐먼트를 잠깐만요. 제가 여기 이거 도큐먼트를 바로 제이슨으로 변환하지 않고 여기 뒤에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와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도큐먼트에 add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도큐먼트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뽑아서 이 도큐먼트가 안에 이제 제이슨으로 변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좀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가지고 제이슨 데이터가 한 번에 안 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넣고, 근데 아무튼 이게 저장까지는 잘 됐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바디 처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데이터는 잘 처리가 돼서 저희가 이쪽에 데이터베이스를 확인을 해보면, 자, feeds라고 컬렉션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쪽에서는 제가 이제 아까
파이어스토어 생성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했던 게, 컬렉션 같은 경우에 만들어 놓은 컬렉션 이름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그 프론트에서 컬렉션 이름을 지정한 대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 컨텐츠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자, C분, 그 연, 월, 일, 시분초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사실 이거는 문자열로 저장을 해도 되고, 이거를 데이트 객체로 저장을 해도 되는데, 일단은 문자열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고유 키에 해당하는 아이디가 있는데, 아이디는 이렇게 임의로 파이어베이스에서 생성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에 헬로 파이어스토어라고 메시지 전송해 주면은, 자, 뭐가 또 에러가 나긴 했는데, 아무튼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요. 데이터가 이게 이제 처음 들어간 거고, 이게 그 다음에 들어간 거고, 데이터 통신 자체는 잘 되고 있습니다. 도큐먼트의 데이터가 아닌가? 제가 이거를 아무튼 저희는 결과만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도큐먼트의 그 아이디를 좀 받아와서 표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hello next.js.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어서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다 읽어오는 부분들을 이제 처리를 해볼 건데요. 자, 아무튼 뭐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부분들은 파이어스토어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입출력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그 콜렉션 해가지고 콜렉션 이름이 피즈였죠. 피즈를 이런 식으로 불러올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불러오고서 데이터 전체를 다 가지고 오는 거는 그냥 get이라는 명령어로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가지고 와지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 이제 파이어스토어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여기에 리절트라는 이름으로 어차피 then으로 해가지고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await를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받아 볼게요. 그러면은 이 리절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형태이기는 한데, 이제 완전히 배열은 아니고 이게 그냥, 그러니까 어레이는 아니지만 리스트 형태로 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그 리절트를 포이치 이용을 해가지고 포이치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포이치가 아니라 이거를 맵으로 처리를 해가지고요. 여기에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이 도큐먼트에 이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주는 식으로 이거를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컨텍스트의 바디에 보내주게 되면은 이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API 직접 호출을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면 내용들이, 잠깐만요, 제가 아까부터 자꾸 뭘 잘못 쓰고 있는, 어레이가 아니니까 이걸 맵으로 돌리면 안 되는군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리스트 형태라서 포이치는 있는데 맵은 어레이에만 있으니까 이거를 리스트에 푸시하는 형태로 다시 이제 좀 바꿔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읽어와 보면은
여기에 이제 모든 데이터가 다 불러져 오는 형태로 이렇게 값이 만들어져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컨텐트 있고 created add 있고 updated add 있는데 id는 없어요. id는 이제 여기에 도큐먼트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도큐먼트의 데이터 말고 도큐먼트의 id 이런 형태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오브젝트 어사인 하는 형태로 해서 도큐먼트의 데이터하고 도큐먼트의 id하고를 이렇게 다 넣어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자 불러왔을 때 조금 키울게요. 자, id, 컨텐트, created at, updated at 이런 형태로 가지고 와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feed 표시하는 쪽에다가 연동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연동을 한다고 하면 사실 저번에 우리가 저번에 작업을 할 때 배웠던 것 중에서 자, 컴포넌트 did mount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컴포넌트 did mount라는 이벤트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엑시오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테니, 자, 엑시오스를 불러오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스테이트 안에다가 뭐 리스트라는 이런 애를 만든 다음에 뭐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거 안에서만 이거를 사용을 하자면은 엑시오스에 get 해가지고 API에 fees 이렇게 불러와서, 그래서 이렇게 then 해서 불러오게 되면은 여기 리스폰스 있고, 그래서 뭐 this의 set state 해서 리스트 안에다가 불러온 데이터를 전부 다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불러왔을 때 리스트 안에 넣어가지고 이 리스트를 이 아래에서 이제 반복만 시키면 되는 거죠. 불러온 데이터가 배열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사실 이 내용을 불러올 수는 있지만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는 이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 되는 거에서 가장 멀리 있는,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이제 닿지 않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 이제 서버 사이드 쪽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 함수로, 네, 저번에 라이프 사이클 보고 이미지로 잠깐만 좀 돌아가 보면, 자, 라이프 사이클에 이제 서버 사이드 라이프 사이클 한쪽에 보면은 서버 사이드 이제 요거 보면은 자, 시작은 get initial props에서 시작을 하고요. 끝나는 것이 component did mount에서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get initial props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다뤄보게 될 거다라고 이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 있는 거대로 해가지고 그럼 일단 표시하는 것부터 먼저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여기에 이제 this state의 리스트에 map 해가지고 반복을 시켜서 여기에 자, 리턴 해가지고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올 거고요. 그죠? 근데 여기에 반복되는 이 아이템 자체에 아이템의 id라고 아까 그 자동으로 생성된 id를 여기다가 좀 넣어 놓고, 아이템의 컨텐트 출력해 놓고, 여기에 아이템의 created at 해가지고 출력해 놓고,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이쪽에서 이제 컴포넌트 did mount에서 불러온 데이터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정렬을 우리가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가 일치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읽기 쓰기를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거를 작업을 하고 이게 이제 특별한 인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은 이것들이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통해서 렌더링이 되어서 그래서 이게 검색 봇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읽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보시면은 위쪽에 폼 로드되는 것보다 밑에 로드되는 게 조금 늦을 거예요. 폼 같은 경우에는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 다 돼서 넘어오는 거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마운트 되고 로드 시작해가지고 완료된 다음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뜨는 거죠. 뜨는 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를 서버 사이드 쪽에서도 렌더링을 하도록 좀 옮겨 보면은요. 자, 그 여기에다가 자, get initial props에 대한 이벤트,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처리를 하게 되는데 뭐 처리를 하는 방법들은 다들 뭐 취향에 따라서 많이 좀 갈리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스태틱으로 async get initial props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근데 어차피 이 클래스에서 이 스태틱이라는 애는 이 클래스에서 스태틱이라는 애는 이게 꼭 이쪽에서 이렇게 선언이 되지 않더라도 이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선언이 될 수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보내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피지에 get initial props 해가지고 async 함수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에 만들든지 간에 async 함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만 지키면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느 쪽으로 만드시든지. 그거를 안쪽에서 선언을 하시든 밖에서 선언을 하시든 둘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하시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바깥쪽에 쓰는 거를 마지막에 했으니 이 안쪽에다가 작성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엑시오스로 get하는 부분을 이 안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then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then 처리하는 부분들을 이제 await로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를 await 하는 걸로 받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이니셜 props는요 항상 이 끝에 리턴을 해야 되고 리턴하는 것은 오브젝트여야 합니다. 이거는 정해진 규칙이에요. 이게 이제 안 맞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을 하죠. 왜냐면은 얘는 단독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 get initial props가 실행을 해서 리턴을 한 결과가 이 함수의 생성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안에 자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저 리스폰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리턴을 시켜줄 겁니다. 리턴을 시켜주면은 자이 get initial props가 호출이 되면은 엑시오스의 get을 실행을 해서 그 리스폰스의 데이터를 이렇게 오브젝트로 근데 리스트라는 키에 value로 담겨서 오브젝트로 이렇게 리턴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컨스트럭터 안쪽에서 여기 이제 props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는데 컨스트럭터에서 props를 받는 거는 리액트의 스펙입니다. 자, 이 get initial props는 next.js에서만 쓰이는 애예요. next.js에서 사용을 하는 애고 여기 있는 이 컨스트럭터에서 props를 받는 거는 리액트의 컴포넌트 기본 동작입니다. 근데 이 props를 get initial props가 있을 때는 이 컨스트럭터보다 항상 한 단계 먼저 실행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 props의 저 값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스테이트를 여기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this state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될 때 이 리스트를 props에서 받은 리스트로 이렇게 초기 값으로 넣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더 이상 선언을 해줄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면은 스테이트가 이런 식으로 넘어와서 처음부터 스테이트가 이제 설정이 된 상태가 여기 되고 자, 컴포넌트 did mount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완전히 없는 건 아니라 잠깐 주석 처리를 좀 해놓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did mount은 동작을 안 해요. did mount은 동작을 안 하지만 얘가 처음부터 이제 서버에서 불러줘 온 다음에 자 지금 아직 서버가 좀 구동 중입니다. 잠시만요. 제 이거 제가 여기에 주소를 로컬호스트 3000이라고 포트까지 좀 넣어서 다시 서버 구동이 되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백엔드에서 동작할 때는 앞에 호스트가 없으면 요청을 보내는 곳이 좀 그렇겠네요. 정확하게 지정을 하기가 좀 힘들겠네요. 콘스트럭터 맞지 않나요? 아 잠깐만요. 제가 여기 슈퍼 호출하는 걸 제가 빼먹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저게 get initial props에서 로드가 돼서 실제 이 페이지 렌더링 하는 부분에도 포함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는 이런 형태로 이것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이어베이스의 기본적인 데이터 읽는 거, 쓰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붙는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일단 정렬에 대한 것들이 좀 붙을 거고요. 지금 이제 시간 순으로 출력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시간 순으로 출력하는 부분 넣으려면 이제 정렬하는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뭐 그거 외에 뭐 지금은 이제 전체 목록이 나오는 이런 페이지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낱개의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랑 뭐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을 할 인증 부분들이랑 뭐 그런 것들이 차차 하나씩부터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호출을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로컬호스트에 3000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게 될 건데, 근데 이 로컬호스트에 3000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로컬에서 개발할 때나 3000 포트지 이게 매번 같은 이제 최종적으로 배포를 했을 땐 다른 주소가 되어야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 이제 DMV 이용해가지고 별도로 호스트로 받도록 변경하는 것들도 이제 조금 작업이 추가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일단 다음 주에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여기 디드마운트에 하는 부분들을 마저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거를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도요, 작성이 완료가 되고 나서 여기에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은 이 API의 피드를 읽어오는 것만으로 이제 다시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업데이트를 했을 때는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오도록 처리를 해도 되지만, 근데 기왕에 저희가 이거 파이어베이스의 파이어스토어 사용을 하고 있으니 저희가 이쪽에 파이어스토어에 있는 그 스냅샷 이벤트를 이용을 하는 걸로 좀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했었던 그 파이어베이스 앱 해가지고 파이어베이스 안에 파이어베이스 앱 이렇게 로드 해가지고 프론트 쪽에서도 이거 사용을 하는 것들을 해 볼 건데요. 여기에 이제 그 스냅샷 이벤트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이제 디드마운트 여기에서 디드마운트 쪽에서
자, 여기에 이제 db 해서 파이어베이스 앱 안에 파이어스토어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해서, 자, 이 db 안에요. db 안에 자, 콜렉션 해가지고 저희가 피즈라는 이런 콜렉션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자, 온 스냅샷, 잠깐만요, 제가 이거 대소문자랑 좀 헷갈려가지고 파이어스토어 온 스냅샷 찾아서 문서를 좀 볼게요. 온 스냅샷이 전부 다, 자, S만 대문자고 요 뒤에는 소문자군요. 자, 온 스냅샷 해가지고 여기 이제 리절트를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 이후의 처리는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자, 전체 다 가지고 온 다음에 for each를 돌려가지고 리스트 안에다가 이 값을 넣었잖아요. 근데 자, 이 내용들 그대로 갖다가 넣어도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이 리절트가 있고 리절트를 for each를 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아, 리스트 만드는 거는 앞에 하나 선언을 해줘야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this의 setState 이용을 해가지고, 자, 이 리스트, 자, setState 스테이트 안에 있는 리스트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게 되면은 여기 이제 didmount가 되고 나서 스냅샷 이벤트를 이제 수신을 하게 되는데, 이 스냅샷 이벤트는 이제 파이어베이스에서 파이어스토어, 그러니까 그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이던 시절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이 되던 그런 이벤트고, 이제 이 파이어스토어를 도입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하는 그런 건데요. 여기 이제 자, 온 스냅샷을 이용을 하면 제가 아예 다른 브라우저를 하나 실행을 해 볼게요. 자, 파이어폭스를 하나 실행을 해서, 자, 여기에 로컬호스트 3000에 자, 로컬호스트 3000에 피즈 페이지를 이렇게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지금 파이어폭스고 왼쪽은 크롬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 온 스냅샷 이벤트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쪽,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굳이 새로 고침을 하지 않아도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처럼 이제 그러니까 소켓으로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들을 파이어베이스에서 SDK로 제공을 하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 이제 메시지를 입력을 하고 전송을 하게 되면은 여기 업데이트가 돼서 완료되었습니다 하고서 업데이트도 이쪽에 되고, 잠깐만요, 이쪽 제가 새로 고침을 한 번도 안 했나요? 자, 다시 할게요. 자, 이쪽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른 쪽에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죠. 자, 그래가지고 더 이상 테스트할 메시지가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요 밑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자,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이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폼에서 이제 내용 입력됐을 때 완료되었습니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set 컨텐트 이용해가지고 그냥 다시 폼만 입력하는 인풋만 초기화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쪽도 새로 고침을 하고 이쪽에서 입력을 해서 완료가 되면 업데이트가 되면서 폼이 다시 초기화가 되고, 자, 2, 3, 4.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애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자, 불러오는 게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여기 피드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요거는 밑에 있는 코드랑 똑같으니까 지울게요. 자, 지금 이 채로 만들어졌을 때는 이 get initial props가 없어도 사실 동작은 해요. 왜냐면은 이 on snapshot 부분이 어차피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할 때 동작을 안 할 뿐이지 디드마운트 되고 온 스냅샷 받기 시작하면은 이거 그대로 표시되는 건 똑같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동작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사용자들한테 보여주기만 하는 목적이면은 사실 디드마운트에서 온 스냅샷만 해가지고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거를 보여주는 걸로 아마 일단 충분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은 서버 사이드 쪽에서 지금 밑에 요 데이터 뿌려지는 거 말고 이 위쪽입니다. 서버 사이드에서 이제 검색 엔진이나 아니면은 그 소셜 미디어 쪽에 봇들이 긁어갈 수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서버 사이드에서도 렌더링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검색 최적화와 이제 검색 최적화와 그 봇들이 긁어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자동 업데이트는 이제 실제 들어와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고,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누어 가지고 최적화시켜서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 파이어베이스 통신하는 뭐 이런 부분들은요, 파이어베이스에서 통신을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자체가 뭐 그렇게 지금 파이어베이스 공식 문서상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검색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얻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실제 다른 거를 쓰게 되면은 각각 다른 이제 다른 그 서비스형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으니까 그런 서비스형 데이터베이스를 쓰신다면은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이거를 서버 JS, 우리가 서버를 직접 생성을 해가지고 이 서버 구동되는 파일을 직접 만든 다음에 넥스트에서 구동되는 거 외에 우리가 부가적으로 API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세팅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구동을 시켜가지고 동작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얼마든지 이제 필요하신 형태로 API를 구축을 하시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려드릴게요. 약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로컬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용도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뭐 배포를 하신다거나 뭐 그럴 때에는 DMV 설정이나 뭐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조금 하셔야 될 텐데, 뭐 그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지고 계속 요 부분들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로그인도 좀 붙이고, 로그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접근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